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글의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보화 사회의 핵심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좀 역사적인 어떻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추구가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하면은 이제 유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이제 무선 인터넷 그것도 좀 이제 세부 주제로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이전 다시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전에 이제 뭐 정보화 사회, 디지털 경제 뭐 이런 용어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디지털 경제의 이제 3대 법칙 중에 네트워크의 외부성, 즉 이제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어의 법칙, 뭐 이런 컴퓨터 칩이 이제 18개월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한다. 뭐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적용이 안 되고 노무어 법칙이다.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한계점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그 한계점 때문에 이제 노무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디지털 경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세 가지 법칙 외에 인터넷 환경, 디지털 환경, 거기서 생성되는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뭐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보 경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보 경제, 즉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인 정보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롱테일 현상,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학습 목차를 이제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학습 목차는 인터넷의 어떤 개념적 이해, 그다음에 인터넷의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지, 인터넷은 결국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선 인터넷 세 가지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전자상거래 뭐 이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그 인터넷에 대한 유래와 특성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이 무엇입니까 정의하세요. 웹이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매일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즉 딱 꼬집어서 뭐 인터넷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은 공개망입니다. 공개망. 공개망이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하는데 정보를 주고받는데 따라야 될 기준이 있는데 자,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여기 나와 있는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주요 학습 목표 마지막 무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무선 인터넷이 있으니까 스마트 커머스나 뭐 여기 M2M, M 이제 머신입니다. 머신 투 머신.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어떤 개념적인 이해해서 인터넷이 무엇입니까?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여기 넷 하면 여기 네트워크 줄여서 서로 이제 인터커넥티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인터네트워크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방대한 크기의 네트워크다. 자, 이러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는 게 랜, 컴퓨터 사람 뒤에 뭐 랜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상당히 이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이죠. 자, 이런 네트워크에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죠. 자, 또 이러한 랜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연결되면
더 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더 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커진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산재한 수만 개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한다는 의미다. 그럼 인터넷에는 뭐가 있냐? 엄청나게 많은 조그마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그 조그마한 네트워크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그 인터넷 서비스 쓰면 여러분 컴퓨터도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컴퓨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컴퓨터에 해킹을 해서 데이터를 훔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왜? 상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인터네트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인터네트워크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을 이제 영어로 하면 the network of networks. 더 하면 우리가 이제 정관사 더 하면 뭐 하나를 이제 지칭해서 가리키는 거죠. 여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입니다. 자, 유래에 대해서 보시죠. 1969년 이제 미국 국방성이 연구 목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이제 알파넷이랍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 그 말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로 국방성이다 보니까 이제 국방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자, 그러면 이 알파넷은 처음에 이런 미국 여기 이제 플로리다고 봤을 때 한 네 군데 대학 기관들, 대학 세 군데 이제 대학과 이제 한 군데 연구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어요. UC 데이비스, 뭐 UC 샌디에고, 유타 대학 뭐 이렇게 뭐 네 군데서 연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기 있죠, 전화기 선을 해가지고 바로 선 연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했어요. 왜? 국방 연구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그런 그 자료,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다른 지점으로 가서 사람들 보기는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했다. 자, 여기에서 참 점차 연구소 및 대학들도 연결이 되면서 연구용 망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 미 과학재단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 합니다. NSF는 우리로 하면 뭐 한국 연구재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원에 의해서 NSF 넷,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넷이 구축이 되었다. 예? NSF가 돈을 주고 NSF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자, 이 네트워크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중심의 NSF 넷이 구축이 되고 NSF 넷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망으로 발전을 했다. 처음에 알파넷이 국방 연구 목적으로 세다가 거기서 NSF가 돈을 줘서 그 네트워크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그 더 커진 네트워크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 대학들이 포함되어 많이 있었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여기 인터넷 있죠. 인터넷. 1991년 NSF가 인터넷의 상용화를 발표함으로써 세계 규모 망으로 확장했다. 여기까지는 NSF가 돈을 줬죠. 근데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하지 마세요. 했죠.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결국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91년도에 상용화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91년도부터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를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웹 서비스입니다. 94년도에 이제 더 이게 웹 서비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동력을 얻게 된 게 94년도에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 브라우저가 이제 출시가 되었죠. 웹 브라우저는 뭡니까? 프로그램이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우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구글 크롬 다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여러분들 뭐 인터넷 하면 아셔야 될 게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 인터넷. 소문자 I 인터넷은 다른 의미의 네트워크입니다. 항상 이제 대문자로 쓰세요. 자, 이러한 인터넷 특징이 뭐가 있더냐 봤더니, 자, 인터넷은 전 세계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거대한 망 구조로 뭐 이러한 다음과 같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더라. 먼저 개방성, 그 다음에 상호 접속성, 네트워크 용량이 지속적인 확대, 지역적 시간적 장벽의 해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개방성은 뭐냐? 이제 오픈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앞에서 이야기한 공개망, 퍼블릭 네트워크랍니다. 인터넷은 TCP/IP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TCP/IP 표준에 기초한 컴퓨터는 모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쓰고 싶으면 TCP/IP 써야 됩니다. 어떤 다른 네트워크는 다른 표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은 TCP/IP에 기초를 하고 있다. TCP/IP가 뭐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상호 접속성, 인터커넥티비티,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 능력, 웹을 통한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인터넷이 뭡니까? 인터네트워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 환경이죠. 자, 이러한 그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이야기를 웹 이야기할 때 웹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용량이 지속적인 확대해서 광 케이블 기반 광 케이블 파이버 옵틱인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이제 정보 전송 용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길드의 법칙이었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광 케이블을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용량이 커졌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썼던 인터넷은 뭐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주는 그 관이 이런 우유 마시는 스트로 그 정도 넓이였으면 지금 인터넷은 이만큼 넓다는 거죠. 위에서 데이터를 훅 부으면 싹 빠져나가죠. 요 관이 이제 통로 관이 좁으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부어도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바가지 저기 세면대에 확 부으면 한 번에 안 내려가죠. 밑에 그 관이 좁다 보니까. 자, 그러한 용량이 많이 커졌다. 자,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한 전 세계적으로 있는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시간적, 지역적 제약이 없더라. 자, 비즈니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굳이 미국에 있는 파트너를 만나러 갈 필요 없이 인터넷 상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상 회의실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더라.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아마존에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새벽 1시에 하든 오전 9시에 하든 시간 제약 없이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상거래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 기업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뭐냐. 개인적 관점에서는 뭐 언제 어디서나 제일 밑에 볼게요.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유형의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 요즘 뭐 하루 TV 1시간도 안 보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인터넷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 날씨, 신문 기사, 스포츠 뉴스, 뭐 주식 시세, 뭐 이런 것들 다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송, 인쇄물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를 이제 서로 다 보완해주는 온라인 매체로 하더라. 옛날에 뭐 그 종이 신문이 있죠, 신문.
신문 구독하는 집이 상당히 많았고 그 신문 구독을 하면 항상 그 안에 전단지 이제 뭐 홍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신문 구독하는 사람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신문 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제품 홍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온라인 홍보를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자, 기업 관점에서는 기업 내 프로세스를 더 효율화하고 조직의 속도와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예. 조직 구성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 명 한 명 하는 것보다 뭐 네트워크, 조직망을 통해서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 뭐 이벤트들 다 이제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즉 내부 구성원 말고도 외부 고객들하고도 우리 조직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이런 인터넷이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크게 봤을 때 회선 교환 방식, 서킷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패킷 스위칭,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보면 되는데, 자, 회선은 보통 이런 전화에서 된다고, 전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시계 이야기에서 뭐냐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가 1, 2, 3번이라고 하는 1, 2, 3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여기. 서킷 스위칭에서는 1, 2, 3번 데이터를 여기 A에서 B로 보내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 통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 막 들리죠. 그게 다 데이터죠. 예? 서킷 스위칭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가 이 통으로 1, 2, 3번이 하나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 경로로.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통으로 하나가 보내는 경로가 확보되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돼서 갑니다. 예. 이게 통으로 보내는 거죠. 통으로.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한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1, 2, 3번이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가 있죠. 서킷은 이걸 이제 통으로 이제 보내고, 패킷 스위칭은 이걸 갖다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조그만 패킷으로 쪼갭니다. 쪼갤 수가 있어요. 나누어서 전송한다는 거죠. 그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대구에서 포항까지 10명이 이동을 한다 가정했을 때 서킷 스위칭은 그 10명을 11인승 밴에 다 타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근데 패킷은 뭡니까? 우리 11인승 밴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을 5인승 자동차에 2대로 나눠서 가는 거죠. 자동차 하나하나를 이제 패킷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주가 뭡니까? 포항에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1번 승용차 5명 탄 거, 2번 승용차 5명 탄 승용차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목적지에서. 패킷 교환. 근데 이제 서킷처럼 10명이 한꺼번에 가려고 하면 밴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밴은 뭐 렌트를 안 하면 일반 사람들 밴을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11인승 같은 경우는 패킷 교환 방식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눠서 전송하고 패킷이 도착하면 다시 패킷을 본래 메시지를 조립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7계층 뭐 TCP/IP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예. 이 TCP/IP 프로토콜 구성에서 이제 1, 2, 3, 4 4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킷은 뭡니까? 통으로 보낸다 했죠. 자, 패킷은 쪼개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TCP/IP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TCP가 여기 있네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프로토콜 쓰는데 일종의 여기 있네요. 데이터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따라야 되는 약속된 절차와 규칙입니다. 인터넷을 쓰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을 쓰면 TCP/IP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럼 TCP/IP가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뭐 제어판 가서 네트워크 들어가면 TCP/IP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자, TCP가 뭐 하냐? 1번 1, 2, 3번 이 오리지널 메시지를 1, 2, 3번 이렇게 패킷을 쪼갭니다. 쪼개는 역할을 TCP가 합니다. 그 다음에 IP는 뭐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많이 하죠. IP는 주소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쪼개고 나서 뭐 하냐? 똑같아요. 저기 우체국 가서 편지 보내면 편지 봉투에 우리 뭐 적습니까? 이 편지 봉투에 위에 밑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각각 패킷에 IP가 여기 send라 할게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D 할게요. destination, 도착지. 이 주소 정보를 앞에다 붙입니다. IP가 각각 패킷에. 이만큼 조그맣게. 그래야지 각각 패킷이 누가 보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TCP가 원래 메시지를 쪼개서 IP가 각각의 그 원래 메시지 쪼갠 메시지를 패킷이라 하고 그 패킷에 주소 체계를 붙였습니다. 각각이 여기 그림에서 표현하는 대로 각각이 확보된 경로에 따라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예? 자, 서킷 스위칭은 뭡니까? 다 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데이터가 다 갈 수 있는 경로로만 갑니다. 패킷은 1번은 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2번은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상관없어요. 경로만 확보되면 보내는 거죠. 왜? 통신 경로에 따라 패킷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동해서 전송이 더 효율적이다. 따로따로 가니까. 보내집니다. 그럼 도착지에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자, 해체모입니다. 해체모요. 예? TCP가 이 각각 1, 2, 3번 패킷을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로 다시 조립합니다. 본래 메시지로 조립한다. 있죠.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고 패킷이 도착하면 다시 패킷들을 본래 메시지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게 TCP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IP는 각각 패킷에 주소를 주는 거고. 그게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이제 하드웨어 통신기 제조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인터넷 쓰면 다 따라야 되는 거고 이종 컴퓨터 기기 간의 상호 호환성 접속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뭐, 인터넷 누구나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게 공통된 표준화된 통신 규약이죠. 자, 이게 이런 TCP/IP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 TCP 애플리케이션 이런 그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여기에서는 뭐 이메일 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의 역할이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 말고도 프로토콜 해서 이제 규칙이죠. 규칙. 따라야 될 규칙. TCP/IP 말고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HTTP 해서 웹 환경에서 웹페이지 문서를 이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해서 여러분들 뭐 웹페이지 처음 할 때 HTTP 하고 콜론 슬래시 뭐냐 그 www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웹페이지 문서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다음에 SMTP나 POP 이런 거 이제 이메일 전송과 관련된 거고. SMTP는 서버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 이용되고 팝은 받는 데 수신할 때 이용됩니다. 팝 설정한다 하죠. 그다음에 IMAP 해서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 보낼 때 왜 그 뭐 어떤 다른 데이터 이제 뭐 첨부 파일을 붙여서 하고 하죠. 예, 그럴 때 이제 활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FTP는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인터넷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 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종류 좀 틀립니다. 틀린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프로토콜이고, 그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독자적인 어떤 기업 내부망을 구축을 하죠. 그럼 자기들이 그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은 어떠냐? 예. 이러한 인터넷이 지금은 이제 유선을 뛰어넘어서 이제 무선으로 가고 있죠. 예. 자, 무선 인터넷은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있고 알고 있겠지만 이동 전화, 스마트폰 포함해서 노트북 등 무선 단말기로 이동 통신망이 아니면 무선 랜, 와이파이를 하죠. 아니면 와이프로 2006년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LTE 이제 롱텀 에볼루션에서 이거는 이제 LTE는 4G죠. 4세대. 지금 이제 5세대 쓰고 있고. 자,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는 같은데 통신망이 요로 이 4세대, 5세대, 뭐 와이브로 이런 통신망이 틀립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서비스다. 무선 인터넷 종류에서 이제 이동 통신망 좀 이제 옛날로 역사로 돌아가서 하면 2G, 3G, G는 이제 제너레이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4G가 이제 롱텀 이볼루션이고, 뭐 지금 4G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2G 서비스 얼마 전에 이제 종료돼 가지고 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틀린데, 이게 지금 이제 5G 해서 5G 많이 나오고 있고, 5G 전화기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우리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5G 서비스 이제 시작했다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뒤에 좀 아직까지 자리 잡혀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더 걸립니다. 2G, 3G 해서 이동 전화, 스마트폰 포함해서 이제 직접 접속하거나 뭐 KT나 SKT의 이런 이동 통신사죠. 무선 단말기 모뎀 설치해서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무선 인터넷 서비스였고, 4G는 이제 무선 인터넷 서비스 SK 뭐 4G LTE, 이 4G 하면서 SK 같은 경우는 이제 4G LTE, LG는 U 플러스고 이제 U 플러스 L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상용 서비스가 이제 가입 이용 가능했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5세대는 지금 이제 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가. 차이는 결국 이제 데이터 전송량의 차이입니다. 점점 이제 2G, 3G에서는 뭐 사진 하나 이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면 4G나 5G에서는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껌이죠, 껌. 4G에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4G에서 뭐 분 단위면 5G에서는 초 단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빨라졌다는 거죠. 데이터 그 용량이 대역폭이 이제 넓어졌다. 와이프로는 이제 4G 인터넷 서비스로 2006년 이후 상용 서비스에 가입 이용 가능했다 해서 뭐 와이프로의 단적 예가 이제 KT에서 하는 액이라는 상품, 즉 와이파이를 이동 중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이제 와이파이 무선 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이브로 서비스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무선 공유기 하죠. AP,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된 곳에 일정 거리 안, 핫존 안에 들어가면 무선 인터넷을 이제 잡아가지고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거리를 걷거나 공공장소 가면 이제 무선 인터넷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나 해서 유비퀴어티, 한국말로 좀 발음이 어려운데, 아니면 유비쿼터스, 이 한국말로 하면 편재성이랍니다. 편재성,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리처빌리티, 이제 접근성, 이제 보안성, 그다음에 편리성, 휴대성, 즉시성, 개인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요 포인트로만 보시면, 현재성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즉 무선 인터넷은 스마트폰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다. 그 의미고, 접근성은 여기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가 가능하다.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관점이 틀립니다. 현재에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해서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고, 위치, 도달해서 가능하죠. 접근성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한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메일을 보내서 나한테 메일로 접근이 가능하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문자를 보내서 내가 그 문자를 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말에서 보안성은 이제 개인 단말기 전용 단말기에 따른 보안이 점점 이제 더 좋아지고 있고, 편리하죠. 뭐 충분히 가벼워지고 배터리 용량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도 뭐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이즈. 한 손으로 못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무슨 갤럭시 노트처럼 이제 펜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형태고, 위치성 특정 시점에 사용자의 현 위치가 어딘지 파악한다 해서 GPS 켜놓으면 스마트폰 GPS 켜놓으면 이제 내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되죠. 그래서 내 위치 근처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찾고 싶다 하면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즉시성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탐색한다. 즉 스마트폰 같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항상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켜고 나면 부팅하고 나서 끄고 나서 연결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인터넷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개인화, 개인화와 차별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개인별로 어떤 차별화된 그런 뭐 요금 플랜도 틀리고, 뭐 그다음에 저기 서비스도 틀리고. 자, 이런 무선 인터넷이 점점 빨라지고 좋아짐으로써 이제 가능한 게 이제 무선 인터넷을 무선 기기를 통한 상거래 활동해서 그런 상거래 활동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먼저 M-커머스, 모바일 커머스와 이제 스마트 커머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M-커머스는 이제 웹 기반이고 스마트는 앱 기반입니다. 웹 페이지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데 그 웹사이트 PC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면 작아서 좀 불편하다. 앱은 그 뭐냐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요즘 좀 이런 모바일 커머스 요즘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스마트 커머스고, 기타 뭐 여기 사용 이용률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선 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있냐? 개인용, 뭐 위치 기반, 즉시성 이런 관점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게임 등 이런 것들 뉴스도 보고 서비스도 보고 하는 것들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위치 기반 하면은 이제 교통 정보, 뭐 최단 경로 정보,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뭐 서비스 찾는 거, 영화관 찾는 거, 주유소 찾는 거, 뭐 김밥집 찾는 거, 뭐 커피숍 찾는 거 이런 것들 편하게 할 수 있죠. 즉시성, 이메일 통보, 뭐 도착, 통보 서비스 바로바로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편리한 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다음 무선 인터넷으로 요즘 이제 가능해진 게 하나가 이제 O2O인데, O2O 이제 크로스 쇼핑이 확산이다. O2O는 이제 온라인 to 오프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to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to 오프라인 뭐냐? 자, 온라인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오프라인 소비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온라인에서 카카오톡 가서 내한테 커피 쿠폰을 하나 쏴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커피 쿠폰을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커피 바코드 있는 그 커피 쿠폰을 저기 커피숍 가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게 온라인 to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to 온라인은 오프라인 가서 제품 만져보고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디자인도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온라인 와서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는 거. 이게 O2O입니다. O2O 크로스 쇼핑. 요즘 이제 점점 고객이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O2O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나가는 제품은 오프라인 to 온라인으로 하고, 대신 오프라인 가서 그 제품의 그 뭡니까 실제 매장 가서 그 제품의 모델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와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로 이제 그 온라인 가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도 뭐 이거는 이제 뭐 그
지금 뭐 누가 이제 뭐 간단한 것 우리 뭐 저희 집에 저희 애도 친구가 뭐 불당면인가 뭔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줬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간혹 저기 설문 참여하면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주고 하던데 그런 경우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오토가 이제 무선 인터넷이 점점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무선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더 편하게 이제 되는 거죠. 사물지능 통신 M2M 머신 투 머신 모든 사물의 센서 통신 기능을 부과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전달하는 네트워크이다.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가 있는 블루투스도 이제 무선 인터넷 중에 하나고 사물지능 통신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내 컴퓨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저기 블루투스 저기 뭔가 프린터 예? 그거 이제 있으면 두 개 선연계 필요 없이 둘이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연결만 시키면 되죠. 그다음에 요즘 뭐 자동차도 센서 달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차선 이탈 이런 것도 막고 차선이 우리 차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자동차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쭉 지나가다가 이쪽에 이탈할 것 같으면 그 차선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다음 앞차 충돌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하고 거리가 이제 센서로서 이제 앞차하고 거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얼마 거리가 너무 이제 너무 가까우면 이제 자동 브레이크 작동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을 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에서 IoT에서 사물이 인터넷 통신 기기가 된다 보시면 되고 전화기, 책, 온도계, 자동차 등 사물이 센싱이나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락망이다. 즉 네트워크망이다. 해서 사물의 IP를 하나 준다고 봅니다. IP 주소. 모든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이 IP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컴퓨터의 IP 주소는 그 컴퓨터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그 고유 번호죠. 네트워크상에서. 사물 인터넷에 이런 IP 주소를 다 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이제 IP 주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IP 주소가 그래서 기존 체계에서 지금 이제 IPv6 체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그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의 유래와 특성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가 이제 인터넷에서 작동되는 그 통신 방식, 패킷 교환 방식이고, 거기서 이제 TCP/I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이 무엇인지 아마 무선 인터넷 여러분들 다 쓰고 있으니까 아실 건데, 어쨌든 그 무선 인터넷 2G, 3G, 4G부터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제 스마트 커머스나 M2M이나 IoT 같은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웹이거든요. 웹.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웹 서비스. 그래서 웹에 대해서 www, 월드와이드 웹이 무엇인지 구성 체계와 웹 주소 체계, 이런 웹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됨으로 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게 웹 2.0인데 그것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